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이어서 등록면허세요. 그 비과세가 있죠.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과세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자세한 비과세 내용은 뭐 나중에 배울 건데, 취득세에서도 그랬지만 동그라미 1번만 한번 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을 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고요. 자, 여기서처럼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국가 등의 명의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단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등록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과해야지. 우리가 일본 가가지고 부동산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그럼 우리도 과세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또 등록할 때 비과세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국가 간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제 나중에 3번 같은 것은, 특히 이제 2번, 3번은 공시법에서 여러분이 좀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더 편해집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냥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그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한다? 비과세한다. 이렇게 마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제 세금 계산해야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거기 등록할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밑줄이요. 등록 당시 가액.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었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원칙적으로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원칙 등록자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인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신고했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다. 그럼 무엇을 과세표준한다? 시가총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특례,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등등등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 하는 경우 밑줄이고, 거기 그 다음에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끝에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합니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한다거나 등등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증명되는 그런 거래의 경우에는, 객관적 취득의 경우는 등록면허세도 똑같아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합니다. 시가총액 관계없이요. 근데 다만 또 여기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밑줄 쫙 꺼놓고 변경된 가액,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변경된 가액.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할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당시 가액이라고 해요. 취득 당시 1억이었어요. 등록 당시는 자산 재평가를 했더니 가격이 변경이 됐어요. 그랬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1억을 과세표준을 해야 될지 1억 2천을 과세표준을 해야 될지,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니까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 이것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 근데 시험에서는 몇 번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냈느냐? 자, 최근에 나온 것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문제에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8천만 원이 됐다. 그럴 땐 8천만 원. 등록면허세나 했던 등록 당시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거지, 자산 재평가 전에 또는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시험에서 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에 의한다. OX예요.
알겠습니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등록 당시. 그 가액에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얘기들은 일단 그 옆에 뭐 채권 금액 과세율 이런 것도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가고 304페이지로 갑니다. 자, 과표 결정됐으니까 이제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럴 때 부동산 등기 세율 그래가지고 표 있잖아요. 이걸 나중에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제. 자, 외우셔야 되는데 다 외울 수 있도록 나중에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 지상권이 뭔지 지역권이 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유역지가 뭐고 승역지가 뭐고 이런 것들을 민법에서 다 배우고 오면, 저당권이 뭐고 이런 거 다 배우고 오면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을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등등. 그래서 어떤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권 설정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승역지 가액이 아니라 요역지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고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안 할 거고 맛배기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액이, 부동산 가액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빌려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 금액이 만약에 4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될 것이냐. 즉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어떤 걸 과세 표준할 것이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그 채권 금액을, 이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이요. 채권 금액. 그래서 채권 금액 여기서는 얼마요? 4천만 원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서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세액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꾼다 뻔하지 뭐.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그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등기를 할 때는 어떤 걸 과세 표준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또 세율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세율이 다 제가 아까 이죠? 근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또 세율이 0.2%, 1,000분의 1로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나중에 민법에서, 공시법에서 기본적인 개념들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등기, 거기 밑줄이요. 그 밖의 등기 그러면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등기 이외, 그 밖의 등기 그러면 각종의 변경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또 소멸, 말소 등기 같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자, 매 한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니까 종량세고, 자,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정됩니다.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각종의 무슨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수가 과세 표준인 거, 건당 세율 얼마다? 6,000원이 적용됩니다. 밑줄이에요, 이건. 그리고 나머지 등록면허세, 자, 세율에 관한 것은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중과세하는 것도 지금 배울 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는지, 특히 포인트는 등록 당시 가액을 자, 기준으로 한다는 거. 과세 표준은 세율,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자, 등록면허세는 그 권리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과세 표준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운다. 오늘 배운 것은 건당,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그 밖의 등기는 6,000원의 세율이 정된다.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 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거기 보세요. 신고 및 납부예요.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자,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을 납세지관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럴 때 동그라미 2번 등기등록하려는 때는 등기등록 신청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한 부와 영수필 확인서 한 부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등록관서에 갈 때
등록면세를 지자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갖고 가면 지자체에 등록면세 안 내고 가면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신고 기한이 나오죠. 등록면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미줍니다.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에는 등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밑줄 쫙이야. 요거만 원칙만. 여러분 절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한다고 아까 배웠어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이렇게 취득세는 기간이 있어요. 신고 기한에. 근데 취득세는 왜 그러냐면 신고 기한을 안 정해 놓으면 취득세는 나중에 그냥 취득하고 나서 시간 흘러가면 흐지부지 해가지고 조세 포탈을 우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원칙 없어요. 자, 기간이 원칙 없고 기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등록면허세는 급한 사람이 와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 돈 빌려준 사람이 못 받을까 하는 게 저당권이잖아요. 설정 등기. 그거 돈 빌려준 사람이 자, 돈 떼일까 봐 빨리 급하게 와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돈 갚았어요. 말소 등기. 등기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가만히 과세권자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와서 말소 돈 갚은 사람이 말소 등기 빨리 와서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떼일까 봐 급한 사람이 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보세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등록면허세는 금방 봤어요. 자, 등록관서 입장에서는 등록면세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 적성 교육세인데, 자, 지자체에 낸 등록면세 영수필 확인서 통지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등기등록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이 원칙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알고 있는지 어떻게 바꾸느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 X입니다. 자, 기간 나면 안 돼. 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시 등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OX요. X입니다. 원칙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뭐시니까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있어요. 추가 신고 납부 이하이라서 또 예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 2번 예외는 취득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은. 자, 지금은 그냥 등록면허세는 원칙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기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원칙 안 된다. 이거만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신고 의제, 이걸 한번 봅니다. 신고한 곳으로 의제, 간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는 쫙 밑줄입니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자, 신고한 것으로 의제 간주해 주니까 신고 관련한 가산세,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밑줄 긋습니다. 시험에 최근에도 26회에 나오고 25회도 나오고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이 등록면허세는 이게 사실은 결론적인 거예요. 등록면허세 특징상 사실은 원칙 기간이 없고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결론적인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신고한 것으로 의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일단 신고한 것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제, 간주예요.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자,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OX. X입니다.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지만 신고불성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제, 간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산세.
자, 보십니다. 똑같아요. 취득세랑 똑같이. 자,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은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이 없는데,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간을 지나면, 신고 납부 기간을 지나면,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되고,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3% 만분의 3율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네요. 자, 취득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부가세로서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이 20%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10만 원 낸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함께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2만 원을 함께 냅니다. 20%를. 자, 근데 감면받은 게 있다,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그러면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또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농특세도 또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은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감면받은 게 없을 때도 취득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으면 뭐만 부가세로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로 부과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우리 세법,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다 봤는데요. 그런데 자, 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쭉 비교해가지고 정리해드리겠고, 제가 내일 여러분 아마 그 취득세까지만 제가 제 카페에 핵심 요약 정리 또 관련 문제 올라가 있는데, 이 핵심 요약 정리가 요거 제가 일요일까지, 내일까지는 저녁 때까지는 등록면허세 하고 재산세 앞부분을 올려놓도록, 재산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비교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어떻든 간에 제 카페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요것도 다 비교하는 거 다 올라가요. 네, 그때 또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그 카페에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세 복습을 겸해서 지금까지 배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주요 내용을 한번 쭉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공부하다 보면 요거는 알았어요. 요거 할 때는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제가 비교 틈틈이 해드리겠고, 나중에 또 비교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원래 특강도 있긴 있는데, 우리 여기서 에듀프로에서는 이걸 무료로 다 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막 깔아주고 무료로 이렇게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안 하고 있는데, 제 사전에 공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한번 쭉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세요. 설명을 쭉 듣고 제가 안 지울 테니까 사진으로 이따 찍어 가시든 이렇게 하시고요. 또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쭉 듣습니다. 일단. 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쭉 비교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한번 쭉 비교해 드립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먼저 과세 주체예요. 과세권자, 과세 주체를 한번 비교해 줍니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굽니까?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예요?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 누굽니까? 네? 구도라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우리 지난번에 내가 그 늦게 온 사람은 반드시 앞선 동강 듣고 오라고 그랬지?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둘 다 도세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도세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세인데,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치 구세라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성격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성격. 어떤 성격이 있으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사실주의. 네, 사실주의 과세예요. 그러니까 사실주의 과세니까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죠? 네.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명의자 과세 원칙 적용되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해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이쪽에 쓰니까 좀 칸이 뒤로 이렇게 가나요? 자,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그래서 등기등록 명의자에게 받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는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이고 힘내시고, 우리 저기는 오늘 피곤하신 것 같아. 어제 불금 보내셨나? 두 번째. 예. 아니 김장하러 왔어. 아, 김장 와서. 저 어쩐지 하여튼 힘내고 오늘 자 하여튼 힘내시고. 자, 김장 아직도 해요, 김장을? 시즌 끝난 거 아니에요, 김장? 저 남쪽 지방은 보니까 뭐 11월 말 12월 초에 한다고 하더라, 남쪽은. 근데 지금 저 중부 지방은 끝났잖아 벌써.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 하긴 뭐 요즘은 뭐 김장 아무 때나 하면 어때? 요즘은 그죠? 예. 자, 그래서 김치냉장고 있어가지고. 자, 어떤간에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 정도입니다. 취득세하고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종가세,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또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세율은 정률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되고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그래서 종가세고 정률세율이 적용되는데 일정한 비율로. 근데 다만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그러니까 자 종양세 정도죠. 양이 과세 표준이 되고, 또 세율은 건당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정률세율과 정액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그러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그죠?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가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근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등록을 하는 자예요. 금방 봤잖아요. 등록을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금방 배웠어요. 여기서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외관상의,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자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만 정당히 등록이 되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이냐? 또 한번 보시면,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 과세 표준에 있어서는 보세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보면 둘 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가액이 하고, 예외적으로 시가편액, 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 당시 가액.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등의 사이로 가액이 변경이 됐다. 뭘 과세 표현한다? 그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에 변경된 가액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계속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을 들으세요. 계속.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계속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점이에요, 여러분. 면세점. 자, 취득세는 세금을 면해준 면세점, 취득 가격, 면세점이 적용되죠?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취득 가액? 50만 원이 면세점이었습니다.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요소예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 업무를 대행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요소이기 때문에 면세점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적용되지 않아요. 또 재산세나 우리 앞에서 배운 것 같은데 재산세 아직 안 해서 이거 안 했나? 소액 징수 면제예요. 여기 보세요. 했던 것 같은데 앞에서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재산세 같은 애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같은 애들 고지서 한 장당 세액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앞에서 저희 손에서 고지서 한 장당 자 재산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취득세 없어요. 등록면허세 애초에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보세요. 등기등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요소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전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면서 대답하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잖아요. 이게 둘 다 지금 X라고 돼 있잖아요. 둘 다 X라고. 보면서 대답을 눈치를 왜 봐? 여기 아이고 여기 돼 있잖아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도 없고 둘 다 없어요. 자 이런 것들. 수수료 성격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자 이런 규정이 어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6,000원 미만 나오면 등록면허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는 없고 저 앞부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등록면허세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다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여기에 지금 교재 303페이지 304페이지는 없지만 나중에 다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기본서는 다 있어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여기다 그러면 따로 제가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등록면허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이냐?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면세점이나 재산세와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죠? 이런 게 없어요.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게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액이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세 세액이 세금을 계산했더니 만약에 여기를 보세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로 한다.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의 등기가 아까 말소 등기, 변경 등기였죠? 그 밖의 등기 세율이면 6,000원이잖아요. 건당 6,000원. 그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 6,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로 한다. 즉 6,000원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을 납부하게 한다. 6,000원으로 한다. 6,000원을 납부하게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했더니 잘 보세요. 등록면허세 세금을 계산했더니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 세금을 계산했더니 만약에 5,300원 나왔어요. 산출 세액이 과세비중 곱하기 세율 했더니 5,300원. 그럼 얼마 납부하게 한다? 6,000원. 그렇습니다. 6,000원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물어봤느냐. 몇 번 물어봤어요? 자, 잘 보세요.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부동산 등기 시 다음 시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이 막 눈이 약간 눈뜨기가 약간 좀 뭐랄까 좀 힘든 것 같아요. 눈뜨기가 눈이 지금 약간 버거운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예요. X. 입이 모아진 사람도 있는 거에서 다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고요? 6,000원 받는다니까. 5,400원 나면 6,000원 이렇게.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왜냐? 등기등 업무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익 성격 요소라 그래요.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된다. 뭐 이렇게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일로 옵니다. 자, 어떻든 간에 등록면허세, 취득세, 소액징수면제는 둘 다 적용되지 않아요.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같은 애들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등록면허세, 취득세, 사치성 재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 보세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은 중과세를 하는데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있었잖아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어요. 별장, 고불악장 이런 거 등기등록할 때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그 신고 납부할 때 신고 납부 기한을 한번 보세요. 신고 납부 기한을 보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외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날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 개시 속한 날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외국에 주소를 뒀다 상속인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자, 그래서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지. 기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상속 증여 포함해서 그래요. 시험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이러면 틀려요. 상속 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부가세를 한번 볼게요. 부가세. 자, 부가세. 감면받은 세금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감면받은 세금이 없다고 할 때, 감면세금이 없다고 할 때, 감면받은 게 없다고 할 때, 취득세는 감면받은 게 없어도, 자,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부가세로 부과돼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뭐만 아까 부가세로 부과된다고 그랬어요?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도 부과되고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부가세로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주요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자, 과세주체요.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자, 그 다음에 성격.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 데 비해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또 취득세는 종가세, 정률세율 적용되지만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율과 정액세율이 다 적용되고, 또 그 다음에 자,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지만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재산권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공배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고, 외관상의 등기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관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은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정합니다. 원칙 신고하는 거에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에, 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화합니다. 시가표준과 관계없이.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면세점 취득세는 적용됩니다.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액징수면제는 둘 다 적용되지 않고, 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수이기 때문에 얘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등기등록을. 그래서 면세점이나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오히려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원 나왔을 때 등록면허세는 얼마를 납부하게 한다? 6,000원을 납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사실상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중과세를 하는데 등록면세는 중과세 규정 없어요. 별장, 고불학장, 등기 등록할 때 중과세는 다 틀려요. 등록면세는. 자, 신고납부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원칙 신고납부합니다. 그죠? 증여 포함해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개시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는 근데 원칙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기간 나면 안 되고요. 부가세,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어도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등록면허세에서 뭐 특이한 것은 신고의제 같은 거.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서 등록면허세 이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만 등록면허세는 추가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까지 다 받고 305페이지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자,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요. 이쪽 봅니다. 재산세로 이제 넘어오네요. 우리가 부동산 자, 취득시부가 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받고 보유시부가 되는 이제 재산세, 종부세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재산세를 봅니다. 재산세는 세 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는데 어떤 걸 공부하느냐? 성격, 어떤 성격의 세인지.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는 그 전에 잠깐만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특별히 재산세는 토지 있잖아요. 이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진짜 어렵고 재산세에서 나머지는 쉬워요. 자꾸 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조금 외우고 보고 그러면 되는데 재산세에서 좀 이해하면서 좀 우리가 이제 조금 복잡한데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토지용 구분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재산세에서는. 토지용 구분이 어렵고 또 이게 또 중요해요. 종합부동산세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시험에서 독립화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갑이란 사람은 농지 1000평을 갖고 있어요. 을이란 사람은 공장 농지 1000평을 갖고 있어요. 병이란 사람은 나대지, 잡종지 같은 것을 1000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 토집은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내에 있고요. 전부 다. 그럴 때 농지, 공장 용지, 나대지 같은 게 있는데 면적이 똑같다고 얘네들 세금을 똑같이 재산세를 부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어떻게 농지하고 공장하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해. 나대지하고 공장 용지 같은 것을 어떻게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 그죠? 그래서 토집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서 토지 유형을 나누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토지 유형을 나눠서. 자, 그래서 그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구분하는 것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재산세 납세무자는 최근에 한 4년, 5년을 계속 시험 문제 나왔어요. 독립화 문제로. 그러다가 한 4년 계속 나오다가 요 납세무자 부분에서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는 안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습니다. 그래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제가 울타통의 독립화 문제로 올해는 조금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나온다고 했는데 역시 종합 문제 속에서 나왔어요. 자, 우리가 17년 28회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무자에서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다 중요해요. 양도세까지 과표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27회 시험에서는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문제, 자, 과세 표준에 대한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세율에 대한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역시 28회 시험도 또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면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납세지를 어디로 갈지. 또 재산세 납세 절차요. 얘는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죠. 예, 그 관련한 얘기에 무조건 이것도 또 시험에 나옵니다. 납세 절차도 무조건 나온다는데 27회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 절차에 관한 독립한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맨날 공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납세 절차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어느 경우에 비과세, 과세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자, 여러분 305페이지인데요, 재산세.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